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금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울산 지역 재산 등록 의무자는 84명인데 이들의 평균 재산은 11억 6,6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전에 비해 평균 3,350만 원이 증가했고 84명 가운데 60명의 재산이 늘었습니다. 김영환 기자입니다. 울산 지역 재산 등록 의무자 84명의 올해 정기재산 변동사항이 공개됐습니다.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김대영 남구의원으로 58억 7,900만 원, 박영수 남구의원이 57억 700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서 김동칠 안수일 시의원이 55억 원과 51억 원, 홍성우 시의원이 40억 원대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재산이 가장 적은 공직자는 김정희 북구의장으로 마이너스 1억 2천만 원, 공진혁 시의원이 마이너스 1억 4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공직자는 이성용 시의원으로 8억 7,100만 원이 증가했고 이상걸 울주군 의원의 재산 증가액이 6억 3,500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노미경 울주군 의원의 재산이 3억 9,600만 원, 구자록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도 3억 4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반면 김장호 남구의원의 재산은 18억 원 감소했고 이혜인 남구의원과 백현조 시의원, 강진희 북구의원의 재산도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두겸 시장의 재산은 15억 3,900만 원으로 나타났고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이순걸 울주군수의 재산이 25억 9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김영길 중구청장의 재산이 1억 5,900만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재산 증가 요인은 주택 공시가격과 주식, 부동산 매입 등으로 나타났고 감소 요인은 고지 거부와 생활비 지출, 금융 채무 증가 등이었습니다. 신고재산 평균은 11억 6,6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350만 원이 늘었습니다. 또 등록 의무자 84명 가운데 71%인 60명의 재산이 증가했고 24명은 재산이 감소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울산시가 지난 15일 정부의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됐던 국가 첨단 산업단지 후보지 추가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울산시가 신청한 후보지는 개발 제한 구역 300만 제곱미터 규모로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 산단을 개발할 예정이며 미래차와 수소 관련 산업을 유치 업종으로 선정했습니다. 울산시는 2035년 미래차 산업 선도도시로 도약을 비전으로 미래 이동수단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와 관련 기업 육성, 창업기업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와 박성민 부총장 등과 협업해 정부에 적극 요청하기로 했으며 국가 첨단 산단 추가 후보지로 지정될 경우 개발 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지정 등의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월 5일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울산 지역 56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일반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하면 투표를 할 수 있고 코로나19 격리 유권자는 4월 1일에 한해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교육감 보궐선거와 남구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선관위는 4월 5일이 공휴일이 아닌 만큼 사전투표 기간에 많이 투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4월 5일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어제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관리사항 등을 점검했습니다. 김 시장은 신정사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투표소 설치와 안전사고 준비 상황, 코로나19 격리자 투표 관리 등을 점검했습니다. 울산시는 구군과 함께 276명으로 구성된 투표 개표 지원 상황실을 운영을 통해 각종 사건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교육감 그리고 남구 선거구 기초위원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사전에 진행됩니다. 우리 울산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울산 시민 여러분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의원 보궐선거가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덕종 후보는
국민의힘 신상현 후보가 불법 선거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다시 선거를 할 수도 있는 만큼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주민을 위한 선거가 아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혼탁 선거로 만들려는 민주당 후보의 행태가 안타깝다며 주민들의 행복을 위한 정책 선거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하루 총파업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울산에서는 600여 명이 파업에 참가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전체 교육공무직 4,400여 명 가운데 14%인 616명이 파업에 참가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가운데 조리사가 377명으로 가장 많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 전담사 76명, 특수교육 실무자 85명, 교육 업무 실무사 21명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69개 학교의 급식이 중단되며 52개 학교가 대체식을 지급하고 12개 학교는 개인 도시락 지참, 5개 학교는 단축 수업 등으로 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9일 낮 남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장비 전도 사고와 관련해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피해 원룸 주민 29세대는 임시 숙소인 인근 호텔에서 생활하며 갑자기 닥친 사고에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박용훈 기자입니다. 크레인이 투입돼 쓰러진 건설 장비를 해체하고 있습니다. 29일 오전 11시 35분쯤 남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집안을 뚫는 중장비인 항타기가 주택가로 넘어지면서 원룸 건물 3동이 파손됐습니다. 넘어진 항타기는 절단과 해체 작업을 거쳐 철거될 예정입니다. 사고 현장에는 이렇게 크레인이 들어와 복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대형 크레인 4대와 서브 크레인 2대, 스카이 장비 2대 등이 투입돼 해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복구 작업은 이틀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세계건설 측은 사고 현장에 피해 접수 상황실을 마련하고 모든 피해 복구와 지원 등을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 가구 29세대에는 인근 호텔에 임시 거처가 마련되고 생필품 등이 제공됐습니다. 하지만 파손된 건물 3곳의 주민이 아닌 인근 주민들은 파손 건물 인근에서 출퇴근하며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차도 못 대고 지금 저 빼놓고 나도 일하러 가니까 차를 여기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네. 신세계건설은 복구 작업 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피해 배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이어 노동부와 국토부도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집안 치마와 운전 미숙, 기계 결함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JCN 뉴스 박영은입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의 한 빌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거실에서 50대 중증 장애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구청이 조선업 경기 회복으로 인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조선 인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동구청은 오늘부터 전국의 구직자를 울산으로 초대해 조선업체 현장 견학과 취업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울산 조선업도약센터와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이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며 오는 8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할 예정입니다. 울산 지역 소비자 심리가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에 따르면 3월 울산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93으로 지난해 6월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폭이 둔화하고 마스크 전면 해제 등에 따른 일상 회복 기대감의 영향으로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울산시가 도심 항공교통 산업 육성 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울산시는 국내외 환경 분석과 도심 항공교통 산업 유관기관 본원 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먼저 유관기관 분원을 설립한 이후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전략과 관련 법안 마련 등을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세계적으로 도심 항공교통 개발과 선점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며 도심 항공교통진흥원 설립 추진 등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원전 지역 동맹이 어제 비대면 화상회의로
단체장 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임시회에서는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 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100만 서명 운동도 적극 전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은 또 지역 국회의원 30명과 원전 안전 정책연대 협약을 맺고 방사능 방제법에 따른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5월 2일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수포자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마냥 어렵기만 하던 수학을 이젠 놀이로 배울 수 있게 됐는데요. 2021년 개관한 수학문화관이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체스판 위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문제를 풀어봅니다. 규칙에 따라 체스판의 모든 칸을 지나야 하는데 이를 통해 컴퓨터 알고리즘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할 때랑 여기서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게 더 재밌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니까 뭔가 더 수학이 재밌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또 다른 곳에선 알파벳 모양 블록을 이용해 퍼즐을 맞춥니다. 간단한 직사각형부터 12각형까지 다양한 도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영어 블록을 만들어 보니까 재밌고 친구랑 같이 해서 더 행복했어요. 수학에 어려움을 느꼈었던 학생들이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곳 수학문화관에서 체험을 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할 수 없는 활동을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니까 정말 재밌었어요. 학년별로 다른 주제를 체험하게 되며 활동 수학, 놀이 수학 등 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난해엔 160여 개 학교가 참여했으며 교과 과정에 포함된 이 프로그램에 10,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수학이라는 부분들이 정말 재미없고 딱딱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 재밌네? 나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재미,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만들는 그런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상 4층과 야외 공간으로 구성된 수학문화관이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울주군이 벚꽃철을 맞아 다음 달 23일까지 울주 관광택시 벚꽃 투어를 운영합니다. 울주 관광택시 벚꽃 투어는 울산 시민을 제외한 타 지역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각 코스에 따라 4시간이나 8시간 투어로 진행됩니다. 이용 요금은 울주군 서부권과 남부권 벚꽃 명소를 둘러보는 1, 2코스는 각각 4만 원, 서부권부터 남부권까지 모든 벚꽃 명소와 간절곶을 포함한 해안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3코스는 8만 원으로 울주군과 업무 협약을 한 여행사 하나투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북구청은 어제 지역 내 150세대 이상 아파트 20곳에 입주자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 생활 실천을 위한 아파트 온실가스 감축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참여한 공동주택은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과 탄소 포인트제에 참여하는 등 가정 내 온실가스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울산시가 전통시장에 설치된 가연성 소재의 아케이드를 난연성 소재로 교체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안수일 시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올해 추진되는 아케이드 보수와 설치 사업은 난연 등급을 받은 소재를 사용할 예정이라며 노후화된 아케이드의 보수와 교체도 순차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통시장 내에 설치된 가연성 소재의 커버와 간판 등은 상인회와 관할 구군을 통해 교체를 독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의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최종성 중소기업융합 울산연합회장이 결정됐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는 지난 29일 차기 회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열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결과 최종성 회장을 단독 후보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성 중소기업융합 울산연합회장은 다음 달 열리는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상임위원회에 후보자 심의를 거쳐 승인이 나면 울산적십자사 회장으로 3년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한편 현재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김철 회장이 맡아오고 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